일투소명 영화 속으로 하나님 거기 계세요? 안 들리시나요? 영화 미라클 프롬 헤븐. 예전에 한 분이 적극 추천하는 영화를 서울 신촌에 있는 한 소극장에서 봤습니다. 미라클 프롬 헤븐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일상을 들여다보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잔잔한 일상에 불쑥 끼어드는 불청객. 우리의 일상은 별일이 그리 흔하게 생기지는 않습니다. 때로 힘들고 벅찬 일이 생기지만 곧 일상적이 되곤 합니다. 비상 상황을 겪어서 스트레스 지수가 좀 높아져도 그럭저럭 견딜만한 일상으로 변하곤 합니다. 영화 속 수의사 케빈 빔과 아내 크리스티도 그랬습니다. 그냥 적절한 스트레스 상태에서 살아갔습니다. 모아둔 돈을 다 투자하고 대출도 받아서 동물병원의 규모를 좀 키웠습니다. 딸이 셋인데 잘 자라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급히 서둘러 교회에 가서 유머 감각 있는 목사님의 설교도 듣습니다. 예배 후에 바비큐 파티도 해서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티가 말합니다. 그냥 왠지 불안해. 남편은 잘 될 거라고 했지만 일종의 예감이었나요? 밤에 둘째 딸 애나가 먹은 걸 토하고 너무나 아프다고 합니다. 응급실에 가서 진료를 받고 지속적으로 아픈데 제대로 진단은 안 나옵니다. 유당불내증, 우유 알레르기라고 하는데 차도는 없었습니다. 애나가 너무 아파서 밤에 또 응급실을 찾았는데 젊은 인턴 의사는 괜찮을 거라고 집에 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티는 응급실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작정하고 정확히 진단해 달라고 하니 다음날 소아과 의사가 진단하고는 장폐색이 100%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장운동 장애 증상이어서 소화를 못 시키고 배가 부르고 먹은 걸 토한다는 겁니다. 소장 유착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의사가 동창인 보스턴 소아병원의 누코 박사를 소개해 줍니다. 하지만 그 병원에 입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예약, 대기자 번호, 전화 또 전화, 소개해준 소아과 의사도 3번이나 전화했다고 하는데도 차례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앞에 아이가 나오면 차례가 오는 게 아니라 앞에 아이가 죽으면 차례가 오는 상황이라니 어쩌면 좋습니까? 딸 애나도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왜 하나님이 날 안 고쳐주실까? 기도해도 왜 안 고쳐주시느냐고 말입니다. 엄마도 모르는 게 많아. 아직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지만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는 건 틀림없어. 정답입니다. 하지만 씁쓸합니다. 답이 맞긴 한데 답답해요. 사랑받는 것은 틀림없는데 영 사람 사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답답해집니다. 교회의 교우들이 애나 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애나가 그렇게 심하게 아픈 것에 대해 스스로에게 어려운 질문을 좀 던져봐야 하는 건 아니냐고 말입니다. 애나 엄마 아빠가 죄를 지었거나 애나에게 죄가 있어서 그런 심각한 병에 걸린 것이 아니냐고 수군거립니다.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교인들은 욥의 친구들처럼 애나가 죄를 지어 그 결과로 병에 걸렸다고 비난했습니다. 죄인이니 어려움을 겪고 일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욥의 친구 빌닷이 이런 논리로 욥을 비판했습니다. 날 때부터 못 보던 시각장애인을 보고 제자들이 그의 장애가 부모의 죄 때문인지 당사자의 죄 때문인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다른 가능성은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의 이런 태도에 크리스티는 실망했습니다. 나중에 목사에게 질문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왜 애나에게 고통을 주시나요? 목사가 대답했습니다. 그 답은 몰라요. 아프다고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둘 다 경험해 봤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다가가는 게 더 나아요. 둘째, 하나님 거기 계세요? 안 들리시나요? 교회에 나가지 않기로 했지만 크리스티는 기도했습니다. 절망스러울 때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기 계시면 좀 응답해 주세요. 애나의 언니 아비가일도 동생을 위해 기도하면서 애나 죽는 거야 라고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크리스티는 보스턴으로 직접 가기로 했습니다. 예약이 없어도 애나와 함께 3시간 반 걸리는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안내 데스크에 있는 직원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아이가 죽어간다고 말입니다. 축구하고
나무에 기어올라 별명이 멍키였던 아이가 갑자기 먹지도 소화시키지도 못한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각종 항생제에 약들을 달고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직원은 일을 시작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아서 계속 일하려면 병원의 방침을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 직원에게 안 되는 걸 되게 해달라고 바란 것은 아니지요. 도저히 그냥 있을 수는 없어서 왔어요. 맨땅에 헤딩하듯이 부딪혀본 것이 효과가 있었나요? 다음날 병원 데스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아침 7시에 진료 시간이 비게되었다고 진료받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연줄로 순번받고 가는 게 아니라 간절함이 이뤄낸 결과였습니다. 누코 박사가 검사를 하고 진단을 했습니다. 윗부분은 정상인데 아랫부분에 문제가 있고 초장과 대장이 움직이지 않아 소화를 못 시킨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치료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6주마다 체크하며 치료하기로 합니다. 애나의 치료를 위해서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하기에 애나의 아빠도 7일 내내 일하고 투잡도 하기로 하고 좋아하는 오토바이도 팔았습니다. 엄마와 아픈 동생이 보스턴에 가 있고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아빠로 인해 큰딸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 가족들이 다 힘들지요. 왜 아니겠습니까? 애나도 더 아픕니다. 끊임없이 계속 아파. 나 죽고 싶어. 아픔이 없는 천국에 가고 싶어. 그러면 엄마가 슬프다고 하니까 엄마 슬퍼하게 하긴 싫은데 그런데 고통이 없고 싶다고요. 진통제도 듣지 않는 고통 가운데 아이가 점점 힘들어합니다. 닷새 동안 씻지도 않고 아이도 지쳤습니다. 엄마도 힘듭니다. 누코 의사가 아이들도 우울증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라고 하는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집으로 와서 소아정신과에 또 진료받으러 가야 하는데 또 예약, 기다림, 전화가 계속됩니다. 이 고통과 좌절을 어쩌면 좋을까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수시로 고통을 겪습니다. 인생의 연륜 속에 수많은 아픔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애나와 빔 가족의 앞날에는 어떤 일이 놓여 있을까요?